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유한양행 영상 좀 찍어 드릴 건데, 일단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1선이 올라올 거라고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 21선이 계속 올라올 거고, 우리 어제 거의 최저점이나 다름없죠. 12만 원에서 12만 1,000원에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이 좀 들어갔는데, 물론 이 가격 밑으로 또 내려올 수가 있어요. 왜? 변동성이라는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우리가 분봉에서 거래량을 확인했을 때 거래량이 들어왔던 지점에서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 구간에서 장기적으로 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봉이 겹친 지점에서, 그죠? 지지가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만 9천 원에서 12만 원 구간, 1차적인 지지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이 구간에서 1차적으로 매수를 다시 한번 들어가 볼 만하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물론 지금 단기적인 변동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21선 근처 21선이 올라오면서 다시 밀렸다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단기적으로 옆으로 횡보해주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유한양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걱정하지 마라 라고 강조 한번 다시 드릴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제의 내용들을 잠깐만 보면,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이 유한양행 같은 경우 여러분들한테 우리 3분의 1 매도했던 거, 그쵸? 그쵸? 3분의 1 매도했던 거 어제 재매수가 좀 들어갔어요. 우리가 어디서 매도했나요, 여러분들? 어디서? 여기서 매도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매도에 대한 관점을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 기분 나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주식의 기본적인 대응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 14만 8천 원 구간, 거의 최고점이란 말이야. 이 구간에서 우리가 3분의 1 매도를 좀 하자라고 말씀드렸고, 이때 매도를 못한 사람들은 13만 8,500원, 지지선이 단기적으로 이탈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수익을 챙겨가자.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우리가 이러한 중요한 5일선 자리가 이탈됐을 시에 11선, 21선까지 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유한양행 갈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시가총액 20조까지 우습게 올라가 줘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000주가 있는데 우리 평단 얼마예요? 97,500원이잖아. 그쵸? 여기서 주가가 14만원, 15만원 가면 얼마요? 플러스 50%잖아. 이 구간에서 굳이 우리가 모든 물량, 1000주가 있으면 1000주에 대한 물량을 다 갖고 갈 필요가 없단 말이야. 왜? 주식이 일자로 올라요? 아니에요. 변동성이 생기면서 올라간단 말이야. 우리가 이 변동성을 이용하고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분할 매도라는 것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내려올 땐 어떻게 해? 내려올 땐 또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는 거잖아.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부분이고, 어제 구간도 12만원에서 12만 1,000원 구간 추가 매수점 잡아드렸잖아요. 우리가 매도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라는 겁니다. 5일선이 이탈했는데 부정하면서 아니 안 내려가 올라갈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그리고 5일선이 이탈하고 21선 근처에 왔는데 여기서는 매수 타점인데도 불구하고 불안해서 매도하는 것. 이게 기본적인 개인의 심리란 말이에요. 이러한 심리를 역으로 이용을 해서 수익을 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유한양행 뿐만 아니라 오늘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ABL 바이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이 3일 동안 마이너스 25%가 빠졌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분할 매수로 대응해서 수익을 챙겼단 말이야. 분할 매수로 대응해서 뭐 했어요? 수익을 챙겼다고. 유한양행. 이렇게 여러분께 주가가 32,000원, 34,000원일 때 보시면 알잖아. 이 구간. 자, 렉이 좀 걸리는데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렉이 좀 걸립니다. 죄송합니다. 자, 보면은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 32,000원대 보이시죠? 이 구간에서 우리가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자. 어디까지? 밑에까지. 이렇게 크게 열어두고 분할 매수로 접근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그죠? 근데 어떻게 됐어?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됐어요? 정확하게 우리가 분할 매수 찍었던 구간 있잖아요. 분할 매수 찍었던 구간. 이 구간까지 내려왔잖아. 보여요? 분할 찍었던 구간? 여기까지 내려왔다니까. 이렇게 분할을 찍었던 구간 여기까지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그죠? 우리가 이렇게 분할 매수를 제대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수익이 어떻게? 잘 난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지만,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남들이 괴로워할 때 우리는
천천히 담아가야 되고요. 그쵸? 천천히 담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주식이 남들이 막 광기에 사로잡혔을 때 있잖아요. 광기에 사로잡혔을 때, 이렇게 광기에 사로잡혔을 때, 그죠? 이때 또 매도하는 게 여러분들이 습관화 돼 있으셔야 돼요. 봐봐요. 딱 이 자리가 뭐예요? 광기로 가는 자리잖아요. 보여요? 이 자리가 거래량 보이죠? 거래량 광기로 가는 자리란 말이야. 이 자리가, 그죠? 그리고 지금 자리는 뭐예요? 이 자리는 공포로 가는 자리잖아요. 공포로 가는 자리. 이런 자리를 캐치해낼 줄 알아야 된다니까. 자, 유한양행 지금 봐봐요. 지금 봐봐요. 광기로 가는 자리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할 매도를 선택을 안 했던 건 뭐예요? 5일선이 안 깨졌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 구간에서 5일선이 깨지는 부분에서 뭐예요? 깨지는 부분에서 분할 매도로 대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5일선이 깨지는 구간에서 3분의 1. 그 잘 분할 매도하고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급락 나왔죠. 그죠? 그리고 또 빠지고 또 빠진단 말이야. 그럼 이 구간에서 샀던 개인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뭡니까? 공포감이에요. 공포감. 이러한 공포감이 생겼을 때 우린 또 뭐 해야 된다? 분할 매수로 접근해서 들고 가야 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주식은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개인 투자자 반대로 생각하세요. 돈 벌 수 있어요. 그 개인 투자자의 반대로 하는 심리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짚어드릴 거고요. 이러한 부분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죠. 자, ABL 바이오 이제 대부분 수익 중일 거다. 분할 매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확인되는 부분이다. 주식 투자 간단해요. 올라갈 때 남들이 개인들이 미친 듯이 광기에 있을 때는 조용히 5일선 깨졌으니까 분할 매도하고, 개인들이 미친 듯이 불안해할 때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분할 매수로 접근한다. 기본적인 원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원리가 정말 힘든 게 심리적인 부분이 가미되거든. 심리적인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심리를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분할 매수를 통해서, 분할 매도를 통해서 잡아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왜? 한 번에 사고 팔고는 힘들어요. 사실상 우리가 직장인도 있고 주부도 있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한 번에 이 종목을 사고 한 번에 팔기가 힘들다. 불안해요. 근데 주가가 ABL 바이오처럼 30% 빠져도 25% 빠져도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뭐예요? 빠지면 더 살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빠져도 이 주식은 내가 추가 매수할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뭐 하는 거야? 분할 매수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유한양행 관련돼서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까? 재료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유한양행이 지금 구간에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재료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요 부분뿐만 아니라 기업적인 가치, 그죠? 기업적인 가치 또한 레벨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FDA 우리나라 국내 최초 항암제 승인이라는 이러한 재료가 동반이 되었지만 사실상 이러한 이 통과하면서 얘는 레벨이 달라요. 이제 얘는 밑에서 놀 레벨이 아니에요. 시가총액 10조에서 놀 레벨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렉나자 리브리반트 요법으로만 나올 수 있는 매출이 8조입니다. 8조예요. 시장가치 존슨앤존슨이 밝힌 게 6.5조입니다. 오스코텍과 로열티 10% 받아서 6대4로 나누더라도 유한양행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돈은 현재 영업이익 비해서 더하면 4천억. 그럼 최소 기준을 밸류 50배 잡으면 얼마예요? 20조예요. 기본적으로 20조 빵이 나온단 말이야. 이 부분도 있고, 그리고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은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직도 사람들이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심한다라는 게 FDA 승인됐잖아요. 근데 이 의심이 어떤 의심을 제가 얘기하는 거냐면은 매출이 나올 것인가? 라는 의심을 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유한양에 대해서. 근데 저는 그게 정말 답답해 미치겠는 게, 아니 지금 구간에서 도대체 왜 유한양의 매출이 나올 건지 의심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지금 넘어야 될 산들이 몇 개 있긴 해요. 근데 그 산들이 정말로 높은 태백 산맥을 넘어야 된다. 라고 하면 힘들겠지. 근데 이 산이 동네에 있는 산이란 말이야. 동네에 그냥 등산로에 있는 산이에요. 이러한 산들을 넘는 건데 이게 뭐가 힘드냐고. FDA라는 큰 엄청난 산맥을 넘어갔는데 동네에 있는 이 마실 가는 이 산이 뭐가 어렵다고. 이미 생존 확률이 30% 올라가고 사망 위험률 30% 낮춰주고 무진행 생존기 9개월 늘었잖아요. 이거는 이미 끝난 거 아니야? 이거 암이에요. 감기 아니라니까. 감기 아니야. 암이야. 암인데 도대체 왜 이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냐고요. 선생님 근데 NCCN 등재 안 되면은 이거 말짱 도루묵 아니에요?
1차 치료제로 권고되는 게 타그리소인데 NCCN 등재 안 되면 이거 안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등재가 안 되냐고요. 응? 왜 등재가 안 되냐고. 리브리반트 관련돼서 리브리반트가 NCCN 등재됐을 때 여기서 NCCN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병용화학요법으로 이 성능을 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면은 병용요법으로 추진하는 것을 NCCN 가이드라인에 등재하였다라는 내용이 있잖아. 어제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자, 여기 보면은 그죠? 자, 한국어 번역하면 자, 병용이라고 쳐볼게요. 병용. 자, 병용화 치면 뭐예요? 자, 1차 요법으로 화학요법을 병용한 경우를 권장하기 위해 NCC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죠? 그러면 리브리반트가 NCCN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렉나자가 안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 근데 이 부분을 사람들이 생각을 못하는 것 뿐더러 지금 유한양행은요. 여러분 재료가 이미 나와 있는 재료들이 엄청나게 많다니까. FDA 승인됐죠. 근데 지금 어디 승인 나왔냐면 일본 승인 남았어요. 유럽 승인 남았어요. 중국 승인 남았어요. 이건 어떤 것을 뜻해요? 남아있는 1.3조의 마일스톤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500억, 1000억을 더 받을 수 있는 마일스톤 관련된 내용들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주가 안 오르겠습니까? 응? 안 오르겠어요? 이거 일본, 유럽, 중국 추가 승인 나오는 순간 날라가요. 못 잡는단 말이야. 이거 인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 지금 거의 한 3주 전에 나온 뉴스인데요. 자, 요거 보면은 잘 봐봐요. 자, 800억의 기술을 받았다. FDA 허가로. 봐봐요. 유럽, 중국, 일본에서도 폐암 1차 치료제로 승인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거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내용이에요. 유럽, 중국, 일본에 승인 신청한 거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내용이다. 승인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승인 되죠. FDA가 됐는데 여기가 안 되겠습니까? 지금 만약에 유럽과 중국과 일본에 승인을 안 해준다라는 것은 FDA에 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돼요? 세계 최고의 식약처입니다. FDA. 얘네들이 맞설 것 같아요. 유럽에서는 돼도 FDA에서는 안 되는 시장입니다. FDA에서 됐는데 유럽에서 안 되겠습니까? 무조건 거의 될 수밖에 없다. 90% 이상의 확률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내용 나왔죠. 뭐요? 자, 폐암학회에서 유한양행 렉나자 효능 타그리스보다 앞섰다. 미친 거죠. 미친 거예요. 잘 봐봐요. 존슨앤존슨 경쟁 제품과 비교 임상을 통해서 나왔는데 폐암학회에서 8건의 초록을 공개했다. 렉나자 무진행 생존기간 18.5개월로 지금 기존의 표준 치료제 타그리스보다 길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타그리소보다 효능이 좋은 게 렉나자라는 거. 끝났어요. 끝났다고. 타그리소가 8조 매출인데 렉나자 혼자 타그리소 이길 수 있다니까? 아니, 이 가치를 못 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응? 이 가치를 못 본다는 게 말이 돼요? 아, 우리나라 시장은요, 제로 소멸이에요. 안 돼요. 여러분, 돈을 버시려면요,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지금 단기적으로 주가가 안 올라간다고 해서 기업의 가치가 낮아져 있는 게 아니에요. 기업의 가치는 높아져 있는데 그거를 지금 사람들이 못 보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그 가치를 빨리 보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97,000원부터 뭐 했어? 매수했잖아. 수익률이 40% 넘어가고 그러잖아. 이 부분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봐봐요. 40조 원에 달하는 폐암 치료제 시장에서 국산 항암제 렉나자가 타그리소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자, 평균 생존기간이 18개월, 타그리소 16개월, 고위험군에서도 더 강한 생존 기간을 보여줍니다. 그쵸? 자, 타그리스보다 효능 앞서 8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세계 폐암학회에서 존슨앤존슨은 8건의 렉나자 관련 초록을 공개했다. 렉나자는 국내 바이오 기업 오스코텍이 개발하고 유한양의 기술 의전을 받아 21년 다국적 제약사 존슨앤존슨에 1조 4천억 규모로 수출한 국산 신약이다. 지난 8월 20일 존슨앤존슨 상체 신약 리브리반트와 병용요법으로 미국 식품의약국 FDA 승인을 받았다. 이날 존슨앤존슨은 지난해 10월 유럽 종합학회 에스모에 처음 공개한 임상 3상 마리포사의 추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중요해요. 추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EGFR 변이 비소세포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이다. 아시아 폐암 환자의 절반가량이 EGFR 변이를 갖고 있다. 자, 여기서 간단하게 지식 하나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리브리반트와 렉나자가 FDA 통과했죠.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알아요? 존슨앤존슨은요, 렉나자가 없었으면 시장에서 매출 절대 가져오지 못합니다. 왜냐면은 리브리반트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그죠? EGFR 수용체 변이 비소세포함에는 EGFR 변이세포 20번 여기에 효과가 있는데 이건 전체 비소세포암 폐암 환자의 5%를 차지합니다. 그죠? 5%를 차지해요. 근데 이 부분이 우리가 시장성이 어때요? 시장성. 자, 죄송합니다. 자, 전체 비소세포 폐암 환자의 5% 시장성이 낮다라는 거야. 근데 렉나자 같은 경우는 전체 비소세포 폐암 환자의 70%에서 80%가 가중 70%에서 80%가 가지고 있는 그죠? 뭐 EGFR 몇 번? 19번에 대해서 효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렉나자 리브리반트가 병용 임상을 통해서 수혜를 보는 거는 존슨앤존슨의 리브리반트가 수혜를 보는 거예요. 렉나자의 수혜를. 그만큼 뭐요?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렉나자가.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 표준 치료법으로 활용되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스와 렉나자를 비교한 결과를 공개했다. 타그리스는 지난해 7조 7,700억 원의 매출을 올린 글로벌 블록버스터 항암제다. 22개월간의 환자 데이터를 추적한 결과 렉나자는 무진행 생존기간이 18.5개월로 타그리스보다 길었다. 무진행 생존기간은 환자가 암의 진행 없이 생존하는 기간을 말한다. 그러니까 렉나자를 투여했을 때 뭐 하는 거예요? 암이 안 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고위험군 환자군의 약물의 차이가 두려졌다. 이것도 그냥 읽어보면 렉나자가 더 뛰어났다라는 거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투약 시간 관련된 부분들도 있어요. 이게 지금 시장에서 그러니까 난 진짜 사람들이 한심해. 정말 한심한 게 뭐냐면은 리브리반트가 IV 제형입니다. IV 제형이요. 이거 뭐예요? 정맥 주사형이에요. 시간이 오래 걸려. 근데 이걸 지금 SC 제형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금방 맞을 수 있게 한다라는 거야. 근데 이것 때문에 뭐예요? 타그리스보다 편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장에서 안 팔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말도 안 된다고요. 생존과 직결된 문제인데. 그래서 이거 보면은 SC 제형의 편의성과 실제 환자의 만족도를 평가한 결과, 그죠? 그 SC 제형으로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핵심적인 부분은. 그러니까 너무 호재가 넘쳐나잖아. 지금 구간에서. 호재가 넘쳐나잖아. 근데 이 시장성을 지금 못 보고 단기적으로 주가가 이런 식으로 또 올라갔다 빠지니까. 그죠? 이거 또 추가적으로 밀리면 사람들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 내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유한양행 내가 잘못 생각했나 봐. 이거 주가 빠지는 거 보니까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 것 같아. 자, 정확히 여러분들한테 한 말씀 드릴게요. 자, 기업의 주가가 2배 오르건 3배 오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 기업이 지금 시가총액이 10조인데 20조가 됐어요. 근데 이 기업이 정말 40조의 가치가 있는 회사라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2배가 올라가도 투자해야 돼요. 그거를 볼 수 있냐 볼 수 없냐가 뭐다? 하늘과 땅 차이다라는 거예요. 유한양에 나올 수 있는 재료가 이렇게 많은데 뭐합니까? 기관과 외국인들이 왜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누르는 거예요? 왜 눌러요? 왜? 간단해요. 여러분들의 물량을 뺏어오기 위함입니다. 가격 조정을 통해서 개인들의 심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심리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분할 매도를 한 거 다시 매수한 거고 반복적으로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정말 놓치지 말고 하나하나 제대로 대응하실 분들은 제가 여기에 다 남겨놓을게요. 텔레그램방 들어오세요. 여러분들 현구간 텔레그램 들어오시고요. 요거 텔레그램 무료니까 몇 번으로 보내면 돼요. 010-9201 자 6329 이쪽으로요. 유한 입장이라고 네 글자만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유한양에 관련돼서 입장 도와드릴 겁니다. 자, 지금 구간 여러분들이 변함없이 유한양행을 들고 가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존버가 아니에요. 천주를 그대로 다 들고 가는 게 아니야. 왠지 알아요? 천주를 들고 왔을 때 수익률이 플러스 50%일 때, 플러스 20%일 때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천주라고 하면요. 얼마예요? 1억이에요. 플러스 50%는 플러스 5천만 원입니다. 플러스 20% 얼마야? 플러스 2천만 원이요. 3천만 원의 갭이 발생됩니다. 그럼 내가 플러스 5천이었다 플러스 2천까지 내려왔을 때 심리적으로 안 흔들리겠어요? 무조건 흔들려요. 근데 이걸 안 흔들리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분할 매도를 진행하는 거고 내려오면 또 분할 매도한 금액을 매수하는 이거를 반복적으로 진행해야 돼요. 왜? 주식은 올라가는 길이 일자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올라가요?
변동성을 그리면서 상승과 하락을 동반하면서 주가가 올라가요. 야, 이 부분을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놓쳐서는 안 된다. 근데 이러한 기본적인 상식적인 부분과 그죠? 우리가 이론적은 알아. 여러분들 알잖아요. 제 영상 보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거릴 거야. 근데 실전으로 들어가잖아요. 실전으로 들어가면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 왠지 알아요? 내 진짜 돈이 걸려 있거든. 나의 진짜 돈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끄덕끄덕거리지만 실전으로 들어가면 이게 실천이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내셔야 돼요. 이겨내셔야지 여러분들이 돈 벌어갈 수 있다. 이거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현 구간에서 텔레그램방 들어오세요. 제가 이러한 부분들 제대로 대응시켜 드릴 거고 010-9201-6329 심리적인 부분을 깰 수 있게 개인 수화자 반대로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뭐라고 보내면 돼요? 유한 입장. 유한 입장이라고 네 글자 남겨주시면은 개인들의 심리를 반대로 우리가 이용해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드릴 거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유한양의 끝까지 들고 가는 겁니다. 어떻게? 변동성을 이용해서. 이 부분 저와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면 무조건 초대 드릴 거고 문자 주시면 여기 입장 요청 와요. 지금 벌써 인원이 650명입니다. 1000명 금방 차겠죠? 제가 인원 많이 차면은 더 이상 안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확인해서 초대시켜 드릴 거니까 뭐라고 부르면 돼요? 뭐라고 보내면 돼요? 010-9201 자 6329 이쪽으로 유한 입장 반드시 남기셔서 들어오십시오. 자 우리가요 1대1 소통은 안 돼요. 1대1 소통은 안 된다. 1대1 소통은 안 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뭔지 굉장히 전 잘 알아요. 왜? 개인들의 심리가 다 거기서 거기니까. 지금 딱 봐도 봐봐. 물린 사람들 걱정하고 있을 거고 수익 중인 사람들 팔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자리예요. 그죠? 이 자리가 뭐예요? 기관 외국인들이 물량을 쓸어 담는 자리란 말이야. 알테오젠 봐봐요. 알테오젠 너무나 뻔한 상황이었잖아. 여기서 최대 주주가 반대매매 블락딜 했잖아. 블락딜. 근데 이거를 받아간 봐봐요. 블락딜 가격이 여기였어. 블락 가격이 여기였어요. 이 가격에 외국인이 받아갔어. 근데 그럼 여기 블락딜 물량을 받아간 외국인들이 있을 거 아니야. 몇천억 받아간. 이 외국인들은 호구가 아니잖아요. 주가가 빠졌잖아. 그럼 이 외국인들이 호구가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거라 생각하는 게 현실적이잖아. 근데 외국인들이 블락딜 받아가고 주가가 빠지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알테오젠 끝났다. 고평가다. 이런 소리 하잖아. 어떻게 결과적으로 다시 올라갔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시 올라갔잖아.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라니까. 유한양은 지금 그거 흔들리지 마세요. 제로 살아있고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주식의 100%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유한양을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제 경험상 비춰봤을 때 좋은 회사고 그에 대한 가치가 아직 다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 정확히 인지를 좀 하시길 바라고 텔레그램방 무조건 들어오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몇 번으로 보내면 돼요? 010-9201 자, 6329로 유한 입장 반드시 남기셔서 들어오시고요. 제가 세력들이 매집하는 방법, 세력들이 개인들을 이용하는 방법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기법들 말씀드릴 거고 세력들의 매집 방법 이러한 변동성이 생기는 이유 변동성을 이용하는 방법들 전부 다 기법을 통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이 기법도 받아가셔서 꼭 제대로 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여러분 성공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흔들리지 마세요. 제가 같이 도와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제가 이 말씀드릴 이 기법 요거 뭐냐면요.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이 명품 차트 분석이라는 채널 제가 개인 채널 운영하고 있는데 구독자가 1년 동안 거의 한 3만 명 정도, 한 2만 5천 명 정도를 모았습니다. 근데 제가 요 구독자를 모으기까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좋았던 내용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독을 눌러주신 걸 거예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주식 공부를 할 때는 이 차트 분석과 좀 기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기법이란 무엇이냐면은 큰 게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종목을 찾아내는지 그게 기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찾아내는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릴 건데 오늘 이거는 이 영상에서는 단기적인 이 본느라는 종목을 통해서 어떻게 이 종목을 내가 찾아냈었는지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세력이 매집하는 원리를 좀 알아야 된다. 그죠? 세력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고 세력이 매집한 걸 알아야지 뭐가 된다? 기다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종목을 사는 데 있어서
도대체 왜 내가 이 종목을 사야 했는지, 왜 샀었는지, 왜 이 종목이 좋았는지를 알아야지 뭐 할 수 있다?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그리고 기관일 수도 있다. 그리고 주식은 선반영이기 때문에 항상 올라가는 종목은 기대감이라는 것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항상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주식의 고점은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올라가는 파동을 전부 다 먹으려고 하는 거는 욕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혹여나 그러한 파동을 다 먹었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여러분들한테 독이 돼서 다가올 거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좀 자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런 목차가 있는데 이런 거 조금 내버려 두고, 자, 이런 뭐 부분들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먼저 이 본네라는 종목, 제가 이 기법 중에 하나, 유통주식과 거래량을 분석해라 라는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유통주식이 얘가 2,500만 주란 말이에요. 근데 바닥에서 강한 거래량으로 하락 추세를 돌려놨죠. 하락 추세를 돌려놓고 2,500만 주씩 거래량이 계속해서 들어왔다. 이 말이 뭐요? 유통 주식만큼의 거래량이 계속해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봐야 돼요?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유통 주식 수만큼의 거래가 돈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바닥에서 누군가가 거래량을 돌리고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좀 읽어보면은 하락을 돌리는 시점에서 강한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유통 주식만큼의 거래량이 들어왔다? 무조건 확인하고 관심 종목에 추가해야 된다. 자, 추세를 돌린 가격대는 1,700원 가격대이고요. 자, 현재 주가는 4,500억이다. 결과적으로 앞에 들어왔던 이러한 거래량들이 매집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유통 주식이 왜 도대체 중요하냐? 우리가 시가총액을 구성하는 것은 주식수 곱하기 주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본네라는 종목이 1,700원에 4,500만 주가 돌고 있습니다. 총 주식이. 그럼 대략 시가총액은 750억입니다. 하지만 대주주 지분율을 뺀 유통시가총액으로 계산하면 1,700원 곱하기 2,500원 주 대략 400억의 유통주식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즉 뭐요? 400억을 사용해서 5배를 올려도 유통시가총액은 2,000억. 그죠? 하지만 총 주식수로 계산하면은 3,750억이라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면은 이 종목을 끌어올리는데 3,750억이 필요한 게 아니라 5배를 끌어올리는 데는 2,000억만 필요한다. 이게 뭐요? 유통 주식이라는 거예요. 유통 주식이 적으면 적을수록 주가를 올리기가 쉽겠죠. 왜? 매집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요, 이 매집의 기간은 종목마다 좀 다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유통 주식이 아까 2,500만 주라고 했잖아요. 본느가. 그죠? 유통 주식에 준하는 거래량이 4번 이상 터졌다면 충분한 매집 기간을 가졌으므로 6개월 안쪽으로 상승이 예상된다. 매물 소화 과정에서 거래량을 중이는 이유는 개인들에게 실망 매물을 지속적으로 유도시켜서 투매를 유발해 매집하는 원리인데요. 자, 여기 잠깐만 좀 말씀드리면은 박스권에서 거래량을 터뜨렸죠. 거래량을 터뜨려서 앞에 있던 이러한 물량들을 잡아먹고, 그죠? 그 다음 뒤에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개인들한테 이 종목은 드디어 이제 끝났다. 거래도 안 터지네. 재미없네. 거래도 안 터지니까. 그죠? 어떻게 돼요? 이러한 부분들에서 거래가 나오지 않으면은 실망 매물이 나와서 이러한 물량들을 이 구간에서 받은 다음에 올리는 원리를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매집을 할 때 이 구간에 물량 장악이 끝났다라고 하면 1차 박스권 이후에 2차 박스권을 만들어낸다. 그 2차 박스권 만들 때 어떻게 해서 다시 빠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1차 파동이 나올 때 부분 익절로 수익을 챙겨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차 박스권에서 2차 박스권으로 가는 과정에서 비중 축소를 해서 수익을 챙기고 다른 종목에서 다시 매집을 시작한다. 그죠? 그래야지 뭐 할 수 있다. 계좌를 우상향으로 만들 수 있다. 욕심을 줄이고 수익을 지속적으로 챙겨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보면은, 자, 모든 매수의 근거와 핵심은 기업이 건실한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가, 이게 중요해요. 제가 여기서도 중요도에 보면은, 그죠? 기업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 거래량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부분, 거래량과 기업 분석, 그 중에서도 기업 분석 가장 중요하다. 왜? 봐봐요. 기업이 건실한가 성장성이 높은가? 왜 그런 거냐면은 기업이 건실하지 못하면은 빠지면 불안해요. 그리고 오르면 팔고 싶단 말이야. 재무제표가 나쁘면은. 근데 하지만 기업의 이익이 충분히 발생되고 있고 영업이익과 매출이 상승 중이라면 그쵸? 어떻게 돼요? 우리가 중간에 매도할 생각을 잘 안 하겠죠. 긴 파동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어떻게? 분할 매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러한 파동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쵸? 실적과 매출이 받쳐준다면. 근데 만약에 실적이 안 좋은 회사라고 했을 때는 올라갔다 빠지기만 해도 불안해서 손절하고 오르면 추격 매수를 하고 반복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파동을 견디기 위해서는 건실한 기업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먼저 본내의 재무제표를 좀 볼 건데요. 제가 이 부분은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보시면은 먼저 2021년도에 실적이 얼마죠? 실적이 자, 영업 매출이 500억에 영업이익이 10억이다. 근데 주가는 3,500억에 위치가 돼 있고요. 2022년도에는 매출이 600억대 늘었어요. 매출이 늘고 영업이익 영업 손실 10억에서 영업이익 10억으로 바뀌었다. 근데도 주가는 2,5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2023년도에는 매출이 또 100억이 늘었어요. 700억으로. 영업이익은 50억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1,500원대까지 빠졌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기업이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진다. 뭐요? 고의적으로 누가 누르고 있다. 보통 우리는 주가가 빠지면은 이 기업에 어떠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편견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런 편견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공부라는 것을 해야 된다. 기법을 깨우쳐서 종목을 발굴해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종목이 결과적으로 내려오는 추세를 돌리면서 거래량 키워 이 자리부터 세력들이 집중적으로 매집이 들어왔다. 그럼 본능은 세력들이 매집한 가격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해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알 수 있었겠죠. 그래서 본네 같은 경우에 제가 영상을 직접 찍어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때. 자, 이 본네 같은 경우에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좀 찍었었고요. 잠깐만 좀 보시면은 자, 이때 가격대를 보시면 알겠지만 1750원이죠. 그죠? 이때 매수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근거가 뭐다? 바로 기법에 의한 실적 관련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다. 본네 같은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이러한 종목들을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된다라는 거고. 자, 2021년도보다 실적이 2024년도 훨씬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 뭐 해야 돼요? 매수 타점을 잡아가야 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종목들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종목을 찾을 수 있게 이렇게 좀 기법 관련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자, 이런 기법을 만드는 게 바로 관점의 차이고, 그죠? 이 관점을 만드는 것은 경험이다. 경험치를 많이 쌓기 위해서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아야 하는데 오래 살아남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깡통 계좌를 피하는 것. 깡통 계좌를 피하기 위해선 몰빵 매수 매도가 금지다. 수익이 나올 때 분할 매도. 아까 말씀드렸던 거 빠질 때도 좋은 기업을 먼저 선택해서 손절한 사태를 만들지 않고 분할로 모아가서 상승에 팔고 나오는 간단한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항상 주식으로 조급하게 돈을 따려고만 하는 개인 투자가 되지 말자. 은행 금리가 4%인데 그것도 1년에 4%. 그런데 주식으로 하루 만에 10% 또는 상한가 먹으려는 게 정상적인 투자인가? 라고 봤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심리가 중요한 이유.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에 심리 차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로 매수 한번 해보자. 1,000만 원을 매수했다면 내가 사면 빠지니까 250만 사서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 쫓겨만 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어요. 빠지면은 오케이 추가 매수. 항상 빠지면 불안했던 마음. 뭐다? 우리가 분할 매수를 안 했기 때문이다. 자,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이 될 때는 반드시 3분의 1 내지 2분의 1 매도한다. 내가 고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 결국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생각해보자. 항상 내가 수익 보다가 손실로 바뀌는 이유를 익절은 항상 옳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고 내가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공부가 덜 됐다는 반증.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종목을 찾아내는 건데 차트를 돌려가 보면서 보면은 힘들지 않아요 사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검색기로
장기 투자, 이격도 상향 돌파, 본능 같은 종목들이죠. 자, 이런 종목들을 제가 검색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쪽에 번호 남겨놓겠습니다. 몇 번이요? 010-9201-6329. 이쪽으로 기법 또는 제가 본능 같은 종목, 히든 종목 하나 제가 이쪽 같이 좀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로 기법이나 히든이라고 어디로 보내면 돼요? 위에 번호 010-9201-6329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두 글자 남기시면은 제가 요런 검색기 만드는 법 알려드릴 거고요. 그냥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따라하시면 되고 알려드릴 거고 이런 기법 자료들 어떻게 우리가 욕심을 줄여 나가야 하는지 이러한 기법 자료들도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한번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010-9201-6329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